네, 안녕하세요. 한결 손해사정의 손해사정사 장재훈입니다. 네, 오늘은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제도에 대해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보험금이나 손해액을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본인들과 계약이 체결된 위탁 손해사정 업체에 업무를 위임해서 손해사정을 할 수도 있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전문성을 갖춘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고 그 선임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손해사정사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위탁손해사정법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 한결 손해사정과 같이 보험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보험회사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나 위탁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이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독립성이 떨어지고 공정한 보험금이나 손해액이 산정될 수 없다라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제도를 통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손해사정사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고 선택해서 선임해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제도입니다. 네. 우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위탁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부당한 요구라든지 잘못된 손해액 보험금 산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손해를 평가받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피해자는 본인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손해사정 보수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독립손해사정사도 보험회사의 입맛에 맞는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독립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현실적으로는 업무의 난이도나 노력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독립손해사정사는 애초부터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의 구조 자체가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그 위임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당국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네, 이 소비자 직접 선임권 제도는 모든 보험사고에 있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한 사고가 이 소비자 직접 선임권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고인지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배상책임 사고,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 그리고 화재 사고 이러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개인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과 같은 수술비, 진단비 이렇게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담보에서는 안타깝지만 현재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상책임 사고의 피해자가 이 제도를 통해서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 사고의 주체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즉 사고의 가해자 측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고 그 손해액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까지도 이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제도를 이용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도의 활용과 수요는 가장 큰 종목이 배상책임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배상책임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 메시지 등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라는 통보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하고 보험회사 담당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피해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기한 연장을 요청하게 되면 최초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까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까지 어떤 업체를 내가 선임하겠다라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보험 접수가 된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전문적인 손해사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피해자가 그러한 직접 선임권 제도에서 안내를 받고 3영업일 이내에 선임의사를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자동으로 본인들과 위탁계약이 체결된 위탁 손해사정 업체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는 저희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가 없게 되고요. 만약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해서 선임하더라도 그 보수는 피해자가 직접 지불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배상책임 사고 같은 경우는 초동 조치나 최초의 사고 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독립손해사정사를 알아보셔서 선임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해사정사 소비자 직접 선임권에 대해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제도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배상책임 사고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저희 한결 손해사정에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